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철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인 이른바 철 슬래그가 새만금 태양광 단지 도로공사에 쓰여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침출수로 토양과 수질 오염은 물론 먼지에 중금속이 날려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재활용 목표율을 95%로 설정한 친환경 골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익산 주요 사업 내년도 국가 예산이 목표액의 95%인 8,100억 원이 정부 부처 안에 반영돼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주요 전략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와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영과 증액이 요구돼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정부 부처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익산시가 잠정적으로 파악한 결과 목표액의 95%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주요 전략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 단계에서 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은 8,500억 원. 현재 익산시가 파악한 결과 95% 수준인 8,10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잠정적인 액수이긴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7,030억 원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기조 속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비 확보에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희가 목표가 원래 8,500억이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부처 예산안 파악된 거는 8,100억이면 한 95% 좀 넘게 됐거든요. 익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사업은 모두 합쳐 537건, 이 중 계속 사업은 475개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구축과 왕궁 현업 축사 매입, 도시재생 유리 사업 등입니다. 또 신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과 스마트 전장부품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 62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요 전략 사업이 정부 부처 예산 반영이 제외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은 2단계 추진과 연계되는 핵심 전략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17억 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익산시가 주력하고 있는 홀로그램 컨텐츠 사업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홀로그램 교통안전박물관 건립 사업도 요구 예산 20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익산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부 내륙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을 조기에 착공하려 했지만 이 역시도 요구 예산 400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제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기재부에서 8월 말까지 심의를 하고 9월부터는 국회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익산시는 주요 전략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 주부터 정치권과 함께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다음 주부터 안 그래도 기재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삭감된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기재부 단계에서 좀 편입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정부 부처 단계에서 지난해 국비 확보액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 익산시. 하지만 굵직한 전략 사업이 국비 반영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전라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생긴 시군 간 갈등을 해결하고 3개 시군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 모델과 대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새만금청은 조만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그린 뉴딜 1번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소형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 사업이 정부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에 구축된 1, 2단계 모빌리티 실증 인프라에 이어 3단계 실증 단계 구축에 대한 예산 반영도 요청했습니다. 도는 시군, 정치권과 합심해 기재부 예산 심의가 끝나는 8월 말까지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시의회가 익산 지역 주요 현안과 쟁점 사업의 시정 질문을 집중합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이틀간 11명의 시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을 이어갑니다. 청소대행 용역 계약 문제점을 비롯해 신청사 건립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응,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대책, 농촌 활성화 사업 활성화 대책, 동북권 노인복지관 건립 문제, 모현 운암아파트 대책,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시정 질문이 집중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원일 익산시장은 오늘 간부회의를 통해 시정 질문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군산 1호 수소 충전소가 올 연말쯤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하이넷이 지곡동에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근 도시계획 원회 심의가 통과된 데 이어 증축 허가를 냈습니다. 하이넷은 수소 충전소 건립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12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건립되면 승용차 전용으로 시간당 5대 충전이 가능하며 하루 12시간 운영할 경우 6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민폐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이 마련되면 아파트 내 주차 구획 위반이나 진입로 주차 행위 등에 대해 아파트 관리 주체가 차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견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새만금은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대한민국 전초기지라며 새만금에서 그린 뉴딜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계획이 발표된 지 35년이 지났지만 여러 차례 종합계획이 바뀌면서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사용하는 FRP 등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은 철저히 환경 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만금 사업을 혁신하고 그린 뉴딜의 세계적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과 결과가 정의롭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양충모 새만금 개발청장을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새만금 사업 현장을 둘러본 뒤 상용차 관련 노조, 환경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내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 도당이 중앙당 윤리감찰단 지시에 따라 조남석 익산시의원 막말 파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윤리심판원을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을 놓고 중앙당 차원에서 조사 지시가 내려왔다는 점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 전북도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사에 들어간 지 5개월 만에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이 취소됐습니다. 군산시는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축 계약을 최종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업비 26억 원 가운데 15%인 4억 원이 설계비와 기반 공사로 사용된 상황입니다.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부지 변경 요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올렸지만 부결됐습니다. 군산시는 나머지 사업비는 청암산 탐방로 조성 등에 활용하기로 하고 전라북도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인 슬래그가 새만금 태양광 단지 도로공사에 쓰이면서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슬래그가 도로에 깔리게 되면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은 물론 먼지에 중금속이 날리기 때문에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건데요. 반면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재활용 목표율을 95%로 설정한 친환경 골재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새만금 공유수면, 육상 태양광 2구역과 3구역을 잇는 도로에 시커먼 돌덩이들이 뒤덮였습니다.
군산의 한 철강업체에서 철을 만들 때 나온 부산물인데 이른바 철 슬래그라고 불립니다. 처리업체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기로 한 건데 현재 깔린 슬래그는 23만 톤가량, 앞으로 27만여 톤이 더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슬래그에 중금속이 들어있어 새만금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침출수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차량이 다니면서 슬래그가 부서져 먼지로 날리면 대기 오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를 계속 맞을 거고 자동차가 계속 다니면서 이 슬래그가 가루가 되죠. 그래서 가루 분쇄가 된 중금속 덩어리가 바람에 날려다닐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금속 철이기 때문에, 금속 부분이기 때문에 녹이 슬어요, 슬래그가. 산화되면서 계속 더 많은 용출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서 당장 반입을 중단하고 유해 물질이 확인될 경우 도로에 깐 슬래그를 다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 거지, 그것을 걷어 놓던 것은 그냥 새만금의 재앙을 가져온 잘못이다. 하루빨리 걷어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슬래그 처리업체는 환경오염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슬래그는 환경부가 재활용 목표율을 95% 정한 친환경 물재로 법적 기준에 따라 숙성 과정을 거쳐 바닷물에 닿아도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금속이 오염됐네, 마치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이 들어갈 수 있는 소스가 단 1도 없다는 겁니다. 또 100mm 이하로 파쇄하고 1개월의 숙성 기간을 거쳐 야적장으로 옮겨진 후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강 슬래그라 함은 전로 또는 전기로 해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강 슬래그를 얘기합니다. 또한 철강 슬래그의 숙성이라 함은 생석회의 용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팽창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환경운동가는 공사 현장에 반입된 슬래그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이르면 오는 10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5명입니다. 지역 발생 454명, 해외 유입 31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4만 4,637명입니다. 한편 사망자는 1명이 늘어 1,974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 2명, 김제 1명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은 자가격리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460명이 됐습니다. 군산 누적 확진자는 270명을 유지했습니다. 도내 전체 누적 확진자는 2,273명입니다. 어제 기준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3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내 학교 방역 도우미 배치율이 목표 인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알선 학교에 배치된 방역 도우미 인원은 2,189명입니다. 이는 당초 목표 대비보다 많은 106%입니다. 방역 도우미 배치율이 높은 것은 학교 자체 채용에다가 지자체 지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시도와 달리 하루 5,000원의 부대 경비와 4대 보험까지 가입해주면서 지원자가 몰렸던 것도 배치율 향상에 영향을 줬습니다. 익산시가 이달 말까지 식당과 카페 등 1,078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익산시는 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사용 공간에서의 밀집도가 증가하는 만큼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 예약 금지 사항 준수 여부와 출입자 명부 작성, 정기적 소독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위반 시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매개 모기가 도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첫째 주 모기 채집에서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3월 20일 제주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뇌염의 치사율은 최대 30%이며 대부분은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을 보입니다. 군산의 인구가 지난달 5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6,345명으로 한 달 전보다 533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은 직업이 3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주택이 뒤를 이었습니다. 군산은 올 들어 5달 동안 1,514명이 빠져나갔으며 한 달 평균 300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에서 새벽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2시 9분쯤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46살 A씨 벤츠 승용차가 길을 걷던 21살 B씨를 덮쳤습니다. B씨는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무면허인데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관광객이 늘면서 군산 앞바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비흥항 북서쪽 2km 해상에서 표류하던 7.3톤 낚시여선 A호 승객과 선원을 구조했습니다. 낚시여선은 스크루에 어망이 감겨 표류하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구조정을 급파해 14명을 구조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이날 정오쯤 계야도 야산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40살 B씨를 비흥항으로 이송해 119에 인계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주택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전북의 주택 증여 건수는 1,684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건, 14%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같은 기간에 집계된 주택 증여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주택 증여가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20대 연인을 원룸에서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16분쯤 전주 지역 원룸에서 연인인 22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술을 마신 뒤 원룸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주변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 혁신학교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도교육청은 8일 혁신학교 공모 합동 설명회를 열어 공모 절차와 심사 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를 신청하려면 교직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차 운영계획서 평가와 2차 방문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에 선정학교가 발표됩니다. 혁신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 등에서 학교 자치를 우선으로 하며 이번에 지정되는 학교는 내년 3월부터 3년간 혁신학교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올해만 13편의 작품이 촬영되면서 영상 제작자들의 세트장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교도소 세트장인 익산 교도소 세트장은 실제 교도소처럼 다인실과 취조실, 면회실, 독방 등의 공간을 조성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60여 편이 넘는 작품이 이곳에서 촬영됐습니다. 특히 드라마 모범택시와 예능 강철부대 등 다수의 인기 작품의 촬영지가 되면서 익산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교도소 세트장에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해 지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예정으로 보조 촬영장과 잔디광장, 화장실, 주차장 등과 산책로, 포토존, 로컬 푸드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의 관광 편의를 위한 무장애 보행 환경과 주차 환경 개선,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소 설치도 올해 안에 추진됩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부분 개관하고 있는 익산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이 한 달 만에 이용객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수영장과 헬스장 등 일부 시설만을 부분 개관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수용 정원의 50% 이내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을 찾은 이용객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개관 한 달 만에 5,000명 이상이 찾았습니다. 군산시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군산시는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지역 특색 사업 등 전체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사업을 공모합니다. 참여는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주민 주도의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모합니다. 군산시는 중앙동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사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환경 정비와 주민 모임 관련 일반 공모와 청소년 문화체험, 맞춤형 일자리 발굴 관련 기획 공모로 나뉘며 오는 18일까지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와 전북문화재연구원이 익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익산 고도시민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내일부터 27일까지 시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익산 고도시민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고도시민 아카데미는 고도 익산의 가치를 알리는 전문가들의 강좌와 유적지 현장 답사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이번 달 매주 화요일 오후에 익산시 국가부역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실내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함열 지역 중장년 시니어층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0일까지 도시재생 이야기꾼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생명샘 지역아동센터가 삼성 꿈장학재단이 후원하는 축구교실 아동들에게 축구용품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먹거리 정책과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서수면 소재 배과수원을 방문해 열매 속기 작업을 펼치며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8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